안녕하십니까. 다음교육에서 사탐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네. 이거 사진이에요. 딱 10년 됐어요. 딱 2016년에 아니 정확히 10주년입니다. 학원 일을 10년 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변합니다. 네. 이렇게 면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저는 이제 일단은 다원교육에서 이제 뭐 여기 송파구 말고 뭐 다른 지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뭐 프로필도 나갔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보인고에 대해서는요 이제 개강일이 나와 있듯이 이제 3월 2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통합사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한국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5+1은 오후에는 정규 수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회는 이제 직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되게 길었잖아요.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과정이 처음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어땠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제가 이제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다 넣어놓기는 했는데 비슷해요. 출제 경향은 비슷한데 일단 통합사회가 서술형은 없습니다. 서술형은 없는데 근데 이제 작년부터 공부한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이게 수능 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능 경향에 맞게 50분 시험인데 객관식 문항을 37문항을 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타임오택이라고 적어드렸죠. 근데 뒤로 가면 더 늘어나요. 문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객관식 문항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수업 때는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고난이도 문항은 좀 나중에 풀어라. 문제 푸는 연습은 이제 수업 때 많이 하겠죠. 그리고 남학생들 특징이 그냥 이렇게 발문 대충 읽고 이제 바로 선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곳곳에 함정이 되게 많아요. 보인고 같은 경우는 좀 치사하긴 하지만 진짜 좀 디테일하게 많이 냅니다. 일단 뭐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킬러 문항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킬러 문항들이 이따가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통합사회 교과서나 아니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들 있잖아요. 통합사회만 관련해서 나온 문제들 그 문제로는 소화를 못해요. 그 문제를 소화를 못합니다. 2학년, 3학년 교육과정 수준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 문제, 뭐 교육청 문제 그런 데서 빼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빼서 문제를 내고 근데 수업 시간에 또 언급도 안 하세요. 그냥 그렇게 내버립니다. 문제를. 그리고 한국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데 그냥 객관식 26문항이랑 뭐 단답형 4문항 항상 동일하게 비슷하게 돼요. 30문항인데 뭐 객관식을 25개 내거나 뭐 단답형을 5개 내거나 뭐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요. 역시나 교과서 구석구석 출제하는 편입니다. 한국사는요. 아이들이 교과서 공부를 할 때 보면 날개글이라던가 뭐 심화 탐구 자료라던가 이런 거 잘 안 봐요. 근데 거기서 출제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막 구멍 뚫어놓고서는 그냥 빈칸 채우라고 출제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주특기 문항이 선지 모두 고르기 문항이 되게 많아요. 가시기, 나시기 이렇게 사이를 두고서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다 찾으라고 문제를 냅니다. 다 찾으라고 문제를 내는 편이고요. 뭐 킬러 문항은 이런 식이었는데 뭐 일단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비슷하죠? 이제 40문항으로 늘어났죠? 비슷하고요. 뭐 한국사는 이게 조금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고 1학기 기말 때 그리고 2학기 때로 가면은 이제 통합사회 2로 가면은 비슷합니다. 단답형 2문항이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서술형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2학기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 파트예요. 경제 파트 계산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를 단답으로 냈고 한국사는 기조가 똑같죠. 한국사는 기조가 똑같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단답형이 2문항이 늘어났는데 역시나 타임어택으로 해가지고 늘어났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통합사회 1, 한국사 1이 이제 1학기 내용이고 통합사회 2, 한국사 2가 2학기 내용인데 기말고사 때가 또 되게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따로 있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기말 때는 누적을 시킵니다. 시험 범위에 누적을 시켜요. 누적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에 이런 사례 갑자기 기습공지를 합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기습공지 딱 이렇게 해서 그럼 학생 중에 한 명이 자 이 학교에서 이렇게 기습공지 나왔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톡을 보내는 거죠. 톡이나 문제를 딱 보내서 그럼 딱 가보세요. 통합사회 중간고사에 관련해서 뭐 공지합니다. 뭐 이런 걸 정확히 냈죠. 근데 여기가 웃기죠. 객관식 시험 범위가 교과서, 부교재, 프린터물, 필기 또 필기입니다. 필기 이거 그래서 이제 되게 웃긴 게 요거예요. 부교재나 프린터물의 경우
범위에 해당한 경우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은 내용 또한 모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2학년, 3학년 문제를 막 냅니다. 수업도 안 하고 내요, 문제를. 수업도 안 하고 냅니다. 그러면 시중에 통합사회 문제집으로 해결도 할 수 없어요. 2학년, 3학년 거를 막 찾아서 공부를 하던가, 뭐 아니면은 저랑 같이 수업을 하던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경제 파트 그대로 계산하겠다라고 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단답형 문항에 한한 경제 문제입니다. 뭐 구석의 개념을 묻는 형태의 단답형 문항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지만, 객관식은 구석구석 들어옵니다. 객관식. 특히 지리 파트가 좀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눠서 들어오시거든요. 네 분? 각각의 전공별로. 각자 내세요. 각자 내시고 그냥 자기가 전공에서 내고 싶은 거 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이 출제된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난리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아이들하고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수업 때 필기하고 저한테 찍어서 막 보냅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런 거 필기했어요. 그리고 윤리 몇 개 윤리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윤리 파트 막 필기를 해요. 막 난리로 필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애들이 받아줘요? 이거 막 필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이거 그냥 고3 수능과 윤리 사상과 내용이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 기출문제를 보니 그냥 3학년 평가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만들고 있었는데 이러면 또 답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또 보냈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가 이래요. 실제 사례가 이랬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학자는 아예 통합사회에 없습니다. 그 교과서 내용이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윤리와 사상 수준으로 문제를 냈어요. 생활과 윤리도 아니고 윤리와 사상 수준으로 문제를 냈고요. 마찬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답으로 찾는 뭐 산술적 비례냐 아니면 기하학적 비례냐 이거는 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고3 생활과 윤리로 넘어가야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다뤄버려요. 근데 이거 수업하셨니라고 했더니 안 하셨습니다. 그냥 냈습니다. 그냥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수업 때 제가 좀 전에도 아침에 고3 생활과 윤리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목동에서 목동 다운교육에서. 그러면은 제 교재에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기하학적 비례 얘기 나와 있고 뭐 산술적 비례 나와 있고 이렇게 수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디테일하냐? 아까 디테일하게 안 된다고 했죠. 그건 서술형에 한해서입니다. 자, 헌법이요 기본권이랑 관련된 내용이 헌법 몇 조인지 암기가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헌법 몇 조인지 저도 다 수정을 해놨죠. 이제 분리하면서 이렇게 이 기출이 작년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 파트도 이거 고3 수능과 수특 내용이에요. 고3 수특 내용인데 이렇게 내버리죠. 수특 내용 그대로 가죠. 이때 이제 2학기 중간고사였는데 그 경제 부분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별도의 유인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수능 특강인데 하고 딱 봤더니 문제들을 다 하나씩 매칭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한 5, 6년치 문제를 몇 개만 쏙쏙쏙쏙 뽑아서 이렇게 프린트에 실어놨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풀이는 안 합니다. 아이들 보고 이제 해라 이렇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 뭐 할 수 없죠. 제가 수능 특강 5년치, 수능 완성 5년치 관련된 시험 범위 문제 다 뽑아서 해설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직이랑 롤스가 기본적으로 통합사회 교육과정에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 수준은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고3 생활과 윤리 평가 문제 수준으로 들어가요. 이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지고 기출입니다. 이거 작년 기출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수업한 부분입니다. 고3 생활과 윤리 수능 수업. 예, 제 교재 이렇게 이제 그 필요한 부분 빼가지고 애들한테 제공해주고 수업도 별도로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올해는 부교재를 뭘로 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EBS 수능 스타트를 부교재로 썼거든요. EBS 수능 스타트를 썼는데 이걸 변형 문제를 내고 애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1컷이 90점이 넘어가요. 애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변형 문제를 낸 거예요. 자료는 그대로인데 거기서는 옳은 문제를 찾으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걸로 문제를 바꿔냈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막 바꾸다 보니까 이때는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가 나가지고 오류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시험 문제가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제 저는 다 맞게 처리했을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한국사 예시를 들면은요, 이런 식이에요. 딱 주고서는 가 사건이 뭐 봉오동전 두고 나 사건이 이제 1930년대에 우리가 뭐 한중연합작전을 했던 건데 딱 보이시죠? 가 나 사이시기 찾아라
디테일하게 찾는 문제들, 그리고 뭐 옳지 않은 문제들, 이런 독립군에 관한 얘기들, 각종 단체들이 이때 뭐 한 거의 뭐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또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대표적인 문제, 지도, 이 집 뚫어놓고서는 또 거기에서 어떤 단체들이 활동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여기 어떻게 되면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진짜. 그럼 저는 뭐 외우기 시켜야 되잖아요. 암기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교과서 빈칸 자료 제공했던 건데 다 뚫어놓고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시켰던 거죠. 이렇게 자료 제공하고서는 이렇게 암기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벼락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보이고 왔으면 머리가 좋을 텐데 그거 믿고서는 벼락치기 하다가 진짜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런 문제. 네.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죠. 다 뭐 이렇게 되고 뭐 사이시기 문제들 다 되게 잘 물어봐요. 사건 주고서는 마찬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단체들에 대한 거 막 이렇게 좀 잘 안 물어보는 데들 막 이런 데 이런 제 본교재 내용들. 제 본교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랭크 뚫어놓고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필기하라고 이렇게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례고요. 그러니까 사이시기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꼭 들들들 들고 다니면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보라고 해서 연표를 제공해요. 계속 이 순서대로 사이시기 문제들이 자주 내니까 이제 별도로 또 자료가 이제 제공되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은 1단계가 기본 개념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가 있어요. 이제 제 교재의 사례입니다.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서는 필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쫓아가라. 그럼 제가 이제 빔을 띄우겠죠. 파워포인트로 빔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필기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학교 자료 정리인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핵심이죠. 아까 별도로 프린트가 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별도의 필기가 튀어나올 것이며 막 이상한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를 아이들하고 호흡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2단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매해 바뀌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기출은 당연히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호흡해 나가면서 같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또 당연히 기출은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고3 수준의 문제들도 좀 풀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제 교재에서 이렇게 기본 빈칸 개념들 확인할 수 있는 거 사례들 이제 넣어놨고요. 자료에도 아마 이제 제가 어떤 자료가 제공되는지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제 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자료 정리하는 교과서랑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과서도 이제 통합사회가 천재 교과서를 써요. 교과서가 안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아까도 지리 선생님이 교과서를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별도의 자료에서 막 이상한 이제 대표적으로 막 통계 자료들 있죠. 통계 자료들. 뭐 어떤 게 1등이고 어떤 게 2등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원래 보통 그런 통계 자료들 문제를 내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료 해석만 되면 되는데 통계 자료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 순서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 기본적인 그 자료 자체도 조금 암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가끔씩요. 그리고 이렇게 다 좀 자세하게 뚫어놨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앞부분이라 적게 뚫어놨는데 지금 교재를 이거 빈칸 자료를 좀 더 업데이트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더 뚫어주겠다. 이제 더 뚫어 보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지금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작년에 썼던 자료고 이거는 이제 고3 수준의 평가 문제들을 풀어야 되니 이렇게 평가 문제들 가져온 거고 교육청 문제들 가져온 거죠. 이것도 이제 수업 때 이제 소화를 해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사는 암기가 기본이죠.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한국사 기본 교재고요. 양쪽에 있는 한국사 기본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로 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도 이제 별도로 나가고요. 한국사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이 그 무엇보다는 이제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는 미래인 출판사를 써요. 고인구에서 그래서 미래인 출판사 교과서 역시 빈칸 자료 제공해가지고 암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OX 정리도 한번 해보고 기본 개념 주로 이제 직업 때 많이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주차, 2주차, 뭐 3주차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본 개념 정리랑 심화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4주차, 5주차 때 다시 아무래도 4주차, 5주차 때 심화 정리가 집중이 됩니다. 총정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2번 정도는 3번 정도는 돌 수 있게끔 수업이 쭉 진행이 되고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날 직전 보충이 또 막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뭐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이제 중학교 때처럼 씩 한번 보고서는 봤다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게다가 아이들 많이 바쁘잖아요. 일단 뭐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치여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으니 그냥 어차피 그냥 일요일 아침에 한번 보내시면 학원 온 김에 공부. 아침에 또 일어나기 싫어하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고 막 많이 꿈을 대고 있으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침에 보내시면은 억지로라도 그냥 딱 공부하게 그냥 5번밖에 안 하니까 딱 시험 보기 전에 그냥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한번 제가 이제 점수를 잘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